1차 함수와 그 그래프 보겠습니다. 우선 1차 함수의 뜻 보시면 y는 fx, 그러니까 이게 x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오른쪽이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면 1차 함수라고 말을 할 거예요. 함수 정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초등학교 때 많이 보셨잖아요. 만약에 여기 곱하기 6이 가운데 있고 내가 3이라는 수를 넣으면 18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6이라는 수를 넣으면 6, 6에 36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하나의 값이 튀어나오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x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어떠한 y가, 한 가지 y가 튀어나오는가, 이걸 봤을 때 함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1차식의 형태일 때 1차 함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차식 같은 경우에는 1차 항과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항이라는 거는 저거 x, 그래서 일반적으로 AX라고 표기를 하고요. 상수항은 B라고 쓸 겁니다. 단 여기서 이제 A, B는 상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값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값을 모르니까 문자로 두는 겁니다. A가 0이 아닌 이유는 A가 0이 돼버리면 1차식이 아니라 상수항만 남아버려요. 그럼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고 상수함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자, 1차 함수는 평행이동이 가능한 직선이에요. 그래서 어떤 도형이든 평행이동이 가능한데 이 직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옮기는 것을 평행이동한다고 합니다. 막 돌리거나 이런 건 평행이동이 아니에요. 요 지금 파란 색깔 직선을 이렇게 위로 올리거나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걸 평행이동한다 그래요.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를 평행이동한다고 하는데 이걸 막 빙글빙글 돌리거나 이런 거는 평행이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y는 ax라는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뒤에다 플러스 b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식의 형태에서 x의 개수가 기울기이고 상수가 y 절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y 절편이 y축과 만나는 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형태를 위로 b만큼 올렸을 때 y축에서 b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y축으로 b만큼 이동했다, 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b가 음수라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얘는 또 이제 y절편이 b 요 밑에 음수에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x절편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예요. 보통 이제 흔히들 하는 실수가 절편이라 그랬는데 좌표를 말해요. 좌표가 아니고 x절편은 딱 얼마, 이렇게 하나의 수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y절편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설명할 때 x절편이라는 건 y값이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함수식에서 y에다 0을 대입해보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이너스 a분의 b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9다, 이러한 식을 봤을 때 x절편을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x절편인 지점은 y값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y에 0을 대입하시면 0은 3x 플러스 9,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x절편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 값을 전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y절편도 x가 0인 지점이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바로 y절편이 나오고요. 0 대입하면 사라지고 9만 남잖아요. 그럼 이때 y절편은 9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절편과 y절편만 알면 1차 함수 당연히 그릴 수 있어요. 만약에 x절편이 6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2라고 한다. 그럼 x절편이 이쯤 있을 거고 y절편이 이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해 주시면 1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1차 함수의 기울기. 요 x 개수가 기울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울기의 정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변화량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랬어요. 얼만큼 변화했는지, x 변할 때 y가 얼만큼 변화하는지, 이게 기울기의 정의입니다. 기울어진 정도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가 플러스 y도 플러스, 그럼 얘는 플러스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고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갈 때 x 증가량, y는 감소했죠. 플러스분의 마이너스라서 이 경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간혹 가다가 선생님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요. 이것도 맞아요. x가 작아진 거 분의 y가 커진 거,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 해도 마이너스 나오죠. 이 경우도 음수 맞는데 조심할 거는 얘가 먼저 움직이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x가 먼저, 그 다음에 y가 나중이에요. 이렇게를 먼저 가버리면 y가 먼저 움직인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쓰고 밑에다 플러스를 쓰셔야 되겠죠? 이 경우는 다른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쓸 수 있도록 합니다. 1차 함수 그래프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쭉 보시면 A의 부호가 양수라면 위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오른쪽 끝에 화살표를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왼쪽에 끝에다 그려놓고 감소하는데요 하시면 안 돼요. 오른쪽 끝에 그렸을 때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끝에 그렸을 때 감소하면 감소 그래프. 그러니까 이건 기울기가 음수인 애겠죠. 다음 B는 y절편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y축과 양수인 지점에서 만나는지 음수인 지점에서 만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증가는 증가인데 y절편이 음수라면 그때는 그래프가 아마도 이렇게 밑으로 위치할 거고요. 증가는 증가인데 y절편이 양수라면 이렇게 위로 올라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감소인데 y절편이 양수라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왜냐면 여기가 양수니까. 감소인데 y절편이 음수라면 요 밑으로 내려올 겁니다. 이쪽 밑에서 만나야 되는 거니까요. 다음 직선의 위치관계 이제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건데요. 직선은 평면에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완전히 겹쳐진 요 세 가지의 형태를 띱니다. 이거는 일치한다 라고 하고요. 이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고 얘를 평행한다 라고 그러죠. 절대 만나지 않는 걸 평행하다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꼬인위치를 데려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꼬인위치는 공간에서의 위치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좌표평면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울기가 똑같다 라는 말은 기울어진 정도가 같은 거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데 안 만나? 그럼 평행한 거고요. 기울기가 같고 계속 만나? 그럼 일치한 겁니다. 다음 이제 1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인데요. 기울기와 y절편이 주어지면 그냥 넣으시면 돼요. 기울기가 3이고 y절편이 6이다. 그럼 y는 3x 플러스 6이 되는 거고요. 기울기가 7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9다. y는 7x 마이너스 9가 되는 겁니다. 다음 기울기랑 한 점이 주어질 때라고 했는데요. 한 점이라는 건 지나는 한 점을 줄 때예요. 지난다는 건 그 식을 성립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성립한다라는 건 대입할 수 있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지나는 점은 즉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다 무조건 대입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6이고 뭐 마이너스 1,5를 지난다 그래요. 지나는 점. 그러면 우리가 일단 기울기를 통해서 y는 6x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상수가 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얘를 대입하는 거죠. x-1, y가 5다. 그럼 b 값이 11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음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인데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을 때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선 위에 이 두 점을 지난다고 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점을 위에처럼 하는 거. 기울기 구하는 방법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랬죠. 그래서 뭐 x1 빼기 x2 분의 y1 빼기 y2.
x가 이만큼 변할 때 y도 이만큼 변했어요 라는 뜻이고요. x2 x1을 분모에 넣었다면 분자도 순서 맞춰서 y2 y1을 넣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기울기 쓰고 나서 지나는 점 아무거나 대입하시면 위에처럼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6이랑 4,-3을 지난다고 쳐요. 이걸로 기울기를 구해보면 4 빼기 1분의 마3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기울기거든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b 라고 써놓고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는 거 대입하시면 b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3은 4, 3, 12 더하기 b. 그래서 b는 9가 되죠. 이걸 넣어도 똑같아요. 6은 마3 더하기 b. b가 또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지금 기울기를 찾아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둘 다 대입해보는 거예요. y는 ax 플러스 b로 두고 두 개를 다 대입해볼게요. 그러면 6은 a 더하기 b. 이게 첫 번째 대입한 거고 마이너스 3은 4a 더하기 b. 두 번째 걸 대입한 거예요. 둘이 연립하시면 또 빼볼게요. 6 빼기 3은 9. 1 빼기 4는 마3. a. 그 다음 b 빼기 b는 없어지죠. 그래서 a가 마3이 나오고요. 아까 기울기 똑같죠? 그 다음에 a에다 마3 대입하시면 둘 다 b가 9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어요. 둘 다 대입하거나 기울기 찾아서 한 점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는 이제 x절편, y절편이 주어져 있을 텐데요. 이것도 그냥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x절편이 3이라는 얘기는 y값이 0인 거니까 3,0일 거고요. y절편이 7이라는 얘기는 x가 0인 거니까 0,7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가지고 또 3번처럼 푸시면 돼요. 이 식 절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알게 된 거는 지나는 점이 있다. 대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 두 개를 지난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요렇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얘가 기울기, 얘가 y절편. 요렇게 된다는 거. 대입할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좌표인 상태로 대입을 해야 돼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x좌표, y좌표 다 있을 때. 이 한 점을 대입하는 건데 얘는 x에다 넣으시고 얘는 y에다 넣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x는 어쩌고 y는 어쩌고 하는 방정식을 볼 건데요. 그 전에 y축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y축은 선생님이 x값들이 다 0인 애들을 모아둔 거라 했어요. 그래서 y축의 다른 이름은 x는 0이고요. x축 같은 경우에는 y값이 다 0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라서 y는 0입니다. 그럼 이와 동일하게 파란색처럼 y는 어쩌고인 애들은 이렇게 x축과 평행인 거예요. y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가 마이너스 1인 애들을 모아둔 거. y가 마이너스 100이면 y가 마이너스 100인 애들을 모아둔 거.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겠죠. 그 다음 만약에 이제 x는 9다 이러면은 x가 9인 애들을 다 모아둔 거니까 y축과 평행한 애들이 됩니다. 그래서 x는 p의 형태는 y축과 평행. 외우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y는 q다 이러면은 x축과 평행. 조금만 생각해보면 돼. y가 다 어떻게 똑같다. y가 똑같다는 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x축과 평행한 거죠. 그 다음에 x값들이 다 똑같다. x는 어쩌고다 이러면은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y축과 평행한 게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다 앞 페이지에서 정리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입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라고 써 있는데 사실 y는 3x 플러스 9 이 1차 함수의 형태나 얘를 이항한 거 3x 마이너스 y 플러스 9는 0 이 두 가지 식 전부 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같은 식이 나와야겠죠. 이항했을 뿐이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는 1차 함수, 이건 1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이 문자가 두 개인 1차 방정식도 직선의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건 두 개의 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공통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해라는 건 사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9라는 직선이 있을 때 y는 3x 플러스 9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는 직선이고요. 지나는 점 아무거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0 집어넣으면 9 나오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6 나오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위에 있는 점들은 이 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이에요. 이 1차 방정식에 넣었을 때 모두 성립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선 위에도 있고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두 개의 직선을 동시에 지나는 공통인 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좌표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평면상에서 세 가지라 그랬죠.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겹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교점이 하나니까 해도 하나인 거고요. 기울기 당연히 달라야지 한 점에서 만나요. 기울기가 같으면 안 만나거나 완전히 똑같은 건데 안 만나면 해가 없는 거죠. 동시에 지나는 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완전히 겹치면 항상 같은 점들만을 지나기 때문에 얘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게요. y는 2분의 3x-1이 1차 함수냐 아니냐 물어봤어요. 얘는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죠. 2분의 3x 빼기 2분의 1이고요. 1차, x의 1제곱이라서 1차가 맞습니다. 그 다음 분모에 x가 있는 애들은 유리함수라고 나중에 배워요. 분모에 x가 들어가면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고요. 이건 2분의 1x니까 x 1제곱 맞죠? 얘는 x가 아예 없네요. 얘는 전개하면 3x제곱이니까 2차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x의 1제곱이니까 1차 함수가 맞습니다. F2라는 건요. x 자리에 2가 들어가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x 대신에 2를 넣어서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x에다 2를 넣어주시면 3 곱하기 2 빼기 2죠? 6 빼기 2니까 4겠네요. 두 번째 거는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들어있으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라. 그럼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답이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 다음 F1이 마3이라 그랬는데요. 1을 대입하면 마3이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F1은 m 곱하기 1 더하기 1이죠. 걔가 마3. m 값이 마4겠네요. 두 번째 G3은 x 대신에 3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n일 거고요. 걔가 마이너스 4래요. 그럼 n은 마이너스 1입니다. 결국 F2에서 G2를 더해라. 그럼 이제 F2는 여기다 2 대입하란 얘기잖아요. m자리 마이너스 4였으니까 F2는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G2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10이에요. 그 다음 그래프가 두 점을 지난다 하면 무조건 대입해라 라고 했어요. 두 점이니까 따로따로 대입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첫 번째 점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얘가 x고 얘가 y니까 대입하면 이 1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랑 곱하는 거예요.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6 더하기 b. b는 마이너스 5겠다. 두 번째 요거를 대입해 볼게요. y가 마이너스 2고 x에다 a를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3a. 그 다음 b는 위에서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5. 이항해주면 3a는 마이너스 3이므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5라서 답이 4가 될 거예요.
그 다음 11번 1차 함수 그래프가 또 얘를 지난다 그랬습니다. 지나면 무조건 대입이거든요. 자, 여기는 x에다 넣고 이건 y에다 넣어볼게요. 4분의 k는 x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서 앞에 마이너스는 따로 곱해주셔야 돼요. 2k 플러스 3 더하기 1. 그럼 전개를 하시면 양변에 4를 곱할게요. k는 마이너스 4 2k 플러스 3 플러스 4죠. 괄호를 풀면 얘가 마팔인데 넘어가면 9k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k는 마이너스 9분의 8이 나와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플러스 b가 생긴다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지난다 대입해라. 마이너스 10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1 더하기 b고요. b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15 빼기 1이죠. 이항하면. 그래서 4가 됩니다. 그 다음 x절편이 마이너스 4란 말은 마이너스 4가 x일 때 y는 0이고요. y절편 x에다 0 넣으면 뭐 나오냐 이거예요. 마이너스 4,0 먼저 대입을 해볼게요. 0은 마이너스 8 더하기 a 더하기 5. 그러니까 a는 3이죠. 그래서 a에다가 3 넣어주시면 y는 2x 플러스 8이고요. 이때 y절편은 뒤에 상수 말하는 거니까 8입니다. x에 0 넣으면 8 나와요. 그 다음 1차 함수에서 x값이 8에서 마이너스 1까지 감소한대요. 그럼 x 변화량이 마이너스 9겠죠. 9만큼 작아졌으니까 그때 y값은 4만큼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는 a입니다. x값이 6만큼 증가할 때 이번에는 x가 6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만큼 바뀌니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물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6을 곱해주면 되겠죠. 없어지고 얘는 3, 3, 9, 3, 2, 6 마이너스 3분의 8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y값의 증가량 요거라고 해주시면 돼요. 우선은 이렇게 1차 함수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밑에 나머지 문제들은 혼자 풀어보도록 합니다. 전부 다 쉬운 기본 문제는 아니에요. 조금 생각을 해야 풀 수 있는 이런 응용 문제들도 있는 거니까 너무 안 되면 또 선생님한테 가져오도록 합니다.